일단 보리도 자제론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긴 하지만은 또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일단 그 제가 맡은 그런 티베트 불교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보리도 자제론에 대한 건데 일단 제목부터 소개하면은요. 그러니까 보리 할 경우에는 깨달음입니다. 보리. 그 다음에 돌은 길이고요. 길.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차제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이제 그 순서를 매겨서 이제 이 불자들의 신행 체계를 제시한 그런 책이 바로 보리도 자제론입니다. 보통 이제 이 티베트어로는 장춥 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도 자제 과학론 할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책이고 가장 처음에 저술된 그런 책인데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그 대학장 그 쫑카파 스님께서 그러니까 저술하셨는데 이 보리도 자제 광할 때 광자는 그 넓을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도 자제 대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저술됐습니다. 그래서 1402년도에 이제 처음 발간됐고요. 그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양이 우리 한글 책으로 한 600~700페이지짜리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쫑카파 스님께서 그걸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보리도 자제 양론 또는 보리도 자제 섭송 노래같이 만들어갖고 그렇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보리도 자제할 때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우리가 비유한다면은요, 우리가 그 초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분 적분 문제를 풉니다. 이제 수학 중에 가장 고난도 어려운 그런 수학인데 그 수학에 입문한 사람이 처음부터 미분 적분 풀라고 달겨들었다가는요, 그러면은 전혀 뭐 알 수도 없고 이제 본인한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이 이제 모든 인지가 정화가 되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건데 이제 최종 깨달음을 얻기까지는요, 그 마치 수학에서 그 더하기 빼기 배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좌표도 배우고 마지막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 중학교 이후부터 미적분 배우듯이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그렇게 단계를 밟아야지만 소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화한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 보리도 자제론입니다. 제가 이걸 발견한 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책 제목도 제가 전혀 몰랐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출판사에 갔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러 갔다가 보니까 이 책꽂이에 보리도 자제 과학론이라고 써 있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러니까 불교 책인데, 이게 처음 듣는 이제 보는 그런 이름이구나 하고서는 책값을 여쭤보니까는 10,000원인가 아주 싸게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입한 다음에 열어보니까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말투가 북한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응 발음이 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참 말투도 생소하고 어떻게 이게 이제 여기 들어왔나 무슨 책인가 너무나 괴상하다. 그냥 그 정도 마음 가지고서 이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집에 그냥 서가에 꽂아놨습니다. 그랬다가 우연히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 책을 들춰보니까는 목차를 보니까 거기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사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서 정리한 그런 목차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눈이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전까지도 불교 강의를 이제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 공사상이고 제가 전공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이제 중간학위 전공인데 일반 법회든지 어디 가서 공을 얘기할 경우에 얘기하다 보면은 느낌에 자칫하면 사람들을 망가뜨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공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뭐 선도 악도 없다, 뭐 하늘 땅이 다 뒤집히고, 그렇죠?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 반야신경서 얘기하듯이 사성제도 없다, 무고진멸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공을 잘못 우리가 이해할 경우는요,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람이 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불교 공부하다가 거꾸로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해친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이 공사상 내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 스님, 그러니까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이제 그 스님이 용스님인데 이분의 저술 가운데 중론에서 중론이 대표적인 저술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하근기, 근기가 낮은 사람은 공을 공부하다가 자기를 해친다. 마치 독사를 잘못 잡듯이, 마치 주문을 잘못 외듯이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독사 잡을 때 목을 잡으면 물리지가 않는데 허리 잡으면 물립니다. 내가 물립니다. 또 주문하면은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선무당에 사람 잠단 얘기 있죠. 그러니까 무당이 푸닥거리다 하면은 병이 낫는데 거꾸로 선무당이 거꾸로 병을 더 이제 키우고 우환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공이 그와 같다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공사상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불교 아직 기초가 안 된 분들한테 공을 이제 설명했다가는 큰일 나겠군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 경전 뒤지다 보니까 이 불전 가운데 틀림없이 이 공 말고요 제가불자를 위한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불자. 근데 아주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보통 얘기하는 차제설법이란 겁니다. 차제설법. 그러니까 차제가 이제 이 보리도 차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설법인데 이 제가불자한테는 부처님께서 공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십니다. 또 고심별도 사성제 얘기 안 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은요, 그 보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지게, 기회를 잘 지키면은 생천, 내 생에 하늘나라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이제 야사라는 청년이 출가했는데 그 부모가 이제 아들 찾으러 왔더니 그게 부모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불자 가운데 그 내 세계 뭐 해탈 열반하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열반 해탈하면은 윤회의 세계 안 태어나는데 어이구. 우리 윤회의 세계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죠? 돈 벌고 결혼해서 살고 멋진 배우자 만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날리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건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걸 버려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불자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겁니다. 집안이 융성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보시와 지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잘디하고 이게 보시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걸 베풀어주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자기 절제하고 살고 절대 해프게 쓰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마음 먹고서 당선되고 싶죠. 그럼 지역구 어디에 가가지고요 한 4, 5년간만 그냥 하루 종일 봉사만 해보세요. 반드시 뽑힙니다. 그게 보시지게 그 다음에 생천 그러니까 하늘 가지 안 가지만은요 희운생에 인간계에서도요 내가 행복한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보시지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제가불자한테는 보시와 지게, 그 다음에 해탈 이게 아니에요. 내 생에 하늘나라 아니면 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엄청난 복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려면은요 항상 남에게 베풀고 항상 길을 지키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함경 초기불전이 이제 아함경 니까야 같은 경우는 것을 초기불전 얘기를 하는데 초기불전에 가르친 대부분은요 다 스님들 위한 거예요. 한 90% 이상이요 다 해탈 열반이 위한 겁니다. 제가불자는 그러니까 초기불교 당시에는요 그냥 외호 세력이에요. 스님들한테 시주를 이제 드리고서 그 다음에 거꾸로 복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왜 내가 원하는 건 복이지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했다가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죠. 있는 거 다 버리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야죠. 배고프죠. 이거 싫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극복한 분들이 스님들이십니다. 출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 깎지 못하는 이유가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그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이 보시지게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불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중관학 공사상 강의할 때 공을 강의하지 않고요. 공 강의하기 전에 먼저 보시지게부터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공사상이 이 요점이 보통 소승불교 비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승 아비달마 비판.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그 하나하나의 그런 개념들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그러니까 법 체계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게 이 소승불교인데 이 중관학 같은 경우에 공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짜 멋집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세상에 다 무너집니다. 실제 따져보면은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따져보면은요 나중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상이 왜 나왔냐 하면은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출가 수행자가 그래서 소승불교도가 부파, 종파를 나눠가지고서 서로 내가 정리한 법이 옳다고 그래 다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다. 법은 그냥 뗏목일 뿐이다. 뗏목. 강을 건너갈 때 쓰는. 그러니까 그 피안에 도달하면은 아라한 근처까지 갔으면은 뗏목 버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전의 가르침인데 그 초기 불전의 가르침을 그 정리한 게 바로 반야경이에요. 여러분 반야경 전체는요 불교 비방하는 경전입니다. 전체가 뭐예요? 무고신멸도 사성체 비방하죠. 무무명 내지 영무 무영진 12연기 비방하죠. 다 없답니다. 무지영무도 지혜도 없고 도달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교 비방이 아니고 법에 대해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뗏목 버려라, 뗏목 버려라. 이게 반야신경입니다. 요점만 얘기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중고나 공사상이 뗏목 버리는 게 왜 버려야 되는지, 왜 모든 법들이 실체가 없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저의 전공이었는데 그걸 알려주려면 그 전에 법이 뭔지를 또 알려줘야지 돼요. 다시 말해 소승불교의 교학 체계를 상세하게 또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전문 출가 수행자의 어떤 그 이제 공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일반 제가불자를 위한 가르침, 보시직의 생천, 그 다음에 출가 스님들이 하는 가르침, 법체계입니다. 법, 소승불교, 그렇죠? 알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조차 뗏목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공사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출판사에 갔다가 우연히 뽑은 책, 이 보리도 차제론의 3, 4도 이렇게 말이 써 있는데 내용이 골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춰보니까는 제가 그 전까지 연구했던 내용의 100배, 1000배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한 거 다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보리도 차제론 이제 이런 전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은 보리도 차제론 얘기하고 이제 틈만 나면은 글을 쓸 때 항상 이 티베트 불교의 이 교과서격인 이 책에 대해서 항상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게 그냥 그 교학 공부하다가 우연히 닥친 게 아니고 이제 불교 강의하고 다니고 또 실천적으로 제가 불교 신행할 때 이제 처음에는 공만 알다가는 이제 뭔가 이상해요. 공만 알다가.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다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반성, 그러니까 실천적인 반성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략 위에서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보리도 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경주 캠퍼스 동국대학교에서 한 10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 강의 듣고 나서 외국 유학 간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뭐 티베트 간 적도 있고 여러 군데, 구미에, 일본에. 근데 이제 학생들 얘기는 보리도 차저런 강의를 갖다가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앞이니까 얘기하는지 몰라도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천적으로 제가 너무나 저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불교 정리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제가 보리도 차전을 접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